재벌집 막내 아들의 핵심적인 화두는 운명입니다. 운명 앞에 굴복할 것이냐, 운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이냐입니다. 한편으로 진도주는 운명의 그런 틀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일어날 일은 기어이 일어나고야 만다라는 명제 아닌 명제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드라마가 과연 운명 앞에 종국적으로는 이제 무기력하게 굴복하고 마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드라마를 좀 지지하고 응원했던 측면들이 무색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운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성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윤현우가 바로 이 진도준을 목숨을 빼앗는 그런 장본인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운명론 쪽에 치우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럴 것일까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 또 진도준도 스스로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고 읊조렸고요. 그럼에 따라서 결국 송중기가 송중기를 그러니까 윤현우가 진도준을 목숨을 빼앗는 그런 환원고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횡행했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굉장히 독특한 점이 바로 환생을 했는데 내가 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타임루프에 빠져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는 그런 시간여행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 시간여행의 원래 개념에서는 과거에 본인을 이제 만나게 되면은 시간 질서가 붕괴되기 때문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설정들 이것을 과연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가 또 드라마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결국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윤현우의 경우에는 진도준의 목숨을 빼앗기 때문에 단순히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서 더욱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의 단초를 보기 위해서는 왜 윤현우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그의 삶을 보여줬는가, 단순히 그의 현실의 어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는가 라는 점을 지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눈물이 다 날 정도로 정말 처절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을까? 단순히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진도준의 그런 애끓는 마음 여기에다가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고 자신의 어떤 목숨까지 앗아간 대상에 대해서 분노와 복수심을 자극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설정을 했느냐라는 의문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가정을 많이 하고 계시죠. 윤현우 팀장은 교통사고로 진도준을 사망하게 하고 그 공로로 특채가 됐던 그런 사안이 아니겠느냐라고 언급을 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사실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서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사실 윤현우의 표정을 보게 되면 윤현우는 현우의 그런 입장과 시선에서 봤을 때 진도준은 모르는 사람, 기억이 없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결국에는 윤현우를 바라보는 진도준의 생각과 표현 이런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린 같은 시간, 같은 하늘 아래에서도 다른 세계에 산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결국에는 윤현우의 생각이 아니라 진도준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윤현우는 진도준을 아예 모르거나 기억조차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윤현우는 진도준을 교통사고를 통해서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대로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고 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무한 루프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죽고 죽이고 환생하는 그런 늪에 이제 빠져버리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늪에 빠져버리는 관계, 그것에 드라마가 만약에 함몰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일종의 독립영화스러운 장치가 되는 것이고, 결국 많은 분들이 보는 대중 드라마에서는 이런 장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특성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드라마에서는 끝이 정해진 싸움은 하나도 없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 진양철 회장의 삼남매와 진도준과의 싸움도 그렇고, 윤현우와 진도준의 그런 물고 물리는 생명을 다루는 그런 사건 사고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으로 갔을 때 과연 이 드라마가 진일보한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과연 무한루프에 빠지고 말 것이냐라는 건데요. 일부에서는 진도준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윤현우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 윤현우가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죽게 놔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살려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단초입니다. 그러면 그냥 살려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하나의 이 클루, 단서가 제공이 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비자금이죠. 네. 진영철 회장이 남긴 비자금, 그 비자금을 윤현우가 추적하는 과정에서 본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 갔던 윤현우 같은 경우에는 살해를 당하게 되죠. 비자금의 비밀을 이제 알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비자금이 항상 두 사람은 관계에서 악연을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윤현우가 죽게 만든 연결고리, 그것이 비자금이었고, 비자금을 진도준은 사회에 기부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자금은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윤현우를 죽게 만든 비자금이 없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현우도 결국 진도준에게 목숨값을 빌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은 같이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목숨을 빼앗기고 다시 환생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처음부터 화두였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억 달러를 찾았는데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송중기는 제거가 됐고, 이성민, 그러니까 진양철 회장의 손자가 됐습니다. 결국 6억 달러의 비자금이 문제였고요. 그 비자금을 가지고 윤도준은 어떻게 순양을 승계할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진양철 회장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순양을 일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만약 진도준이 비자금을 가지고 승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양철 회장을 닮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도준은 6억 달러의 비자금을 사회에 기부를 하고 깨끗하게 맨 땅에서 순양을 이렇게 승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송중기가 죽게 되는 비자금의 그런 존재 자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회에 기부하면서 순양의 정체성을 다시 일으키고 승계를 하면서 또 자신의 목숨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것, 깨끗한 경영,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영 승계와 경영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기존의 우리 경제 체제, 시스템 이런 것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한국 사회의 대안을 모색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왜 이런 진도준과 윤현우라고 하는 빈민과 또 상류층의 이 두 캐릭터를 연결지어서 상호 영향을 받는 것처럼 설정을 했을까요? 네. 일종의 그 질서 시스템 차원에서 보면 사회 불안 요소를 놔두면 결국 부자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굉장히 비참한 윤현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돈을 위해서라면 청부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윤현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아마 처음에 이런 비자금을 둘러싼 살인이 일어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의 그런 욕망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빈민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용을 해서 범죄, 악용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회 불안 요소를 부자라 하더라도 또 미래 세대라 하더라도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진도준과 윤현우는 어떻게 보면 같은 처지일 수 있습니다. 진도준은 혼외자 아버지의 아들이고요. 또 윤현우도 굉장히 가난한 그런 처지의 빈민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무기력하고 또 힘들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대결하고 서로 죽고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돈 있고 굉장히 권력이 강한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연대하는 것이고 협력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약점이 있거나 힘이 없을수록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고 약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상호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윤현우와 진도준은 그래서 한 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타임슬립이나 환생, 빙의 같은 은유적인 그런 메타포적인 설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윤현우와 진도준이라는 캐릭터의 관계성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100% 맞지는 않겠지만 드라마는 은유와 상징의 바탕을 주고 뭔가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주고자 했다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